2025년 3월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149시간 만에 진화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벌초중 피운 불씨가 강풍에 번지며 시작된 이번 산불은 서울 면적의 75%에 달하는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3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주택 3,600여 동이 전소되고 4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농작물, 가축, 어업, 문화재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을 단순 실화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산불 증가 현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소방관. 2001년의 화재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오늘날의 현실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소방 체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4년 경북 의성 산불 진압 도중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소방대원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헬기는 1995년식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 장비는 지금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면 화재 진압의 정확성과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장비만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소방차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 2명에서 3명이 수십 명을 상대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소방관의 역할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행정까지 담당하지만 인력 확충은 더딘 상황입니다. 24시간 근무 후 단 하루 쉬는 교대제, 일부 지역은 3일 연속 근무,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의 43%는 PTSD,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현장의 안정성까지 위험합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관이 일하는 소방서가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세계 각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1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단순한 문화의 차이일까요?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는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봐도 소방관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소방서가 새로 들어선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 시끄럽다, 위험하다며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현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한 대우도 현실을 반영합니다. 캐나다 소방관은 연봉 약 7천만 원, 미국은 평균 3억 원 이상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방관은 수당을 포함해 평균 4,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 차이가 아닙니다. 위험수당, 심리지원, 복지체계 등 구조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다치면 전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소방관 전용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말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이 첫 사례인데요. 이마저도 한의과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소방관의 역할은 단순히 불을 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구조, 구급, 재난 대응, 심리 지원까지 아우르는 복합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생명을 걸고 남을 구하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당 인상, 전문 병원 설립, 법적 보호 체계 강화는 물론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방관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는 사회. 아이들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시민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영웅이라는 찬사 뒤엔 개선되지 않는 근무 환경과 복지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법적 임용 기준에도 못 미쳐 1인이 여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충분한 휴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트라우마와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위험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와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4교대 도입, 정기 심리검사, 상담사 배치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화 뉴스 속에서 반복되는 소방관들의 고충. 오랜 시간 이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무너지는 시스템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헌신이 아닌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제도적 변화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예산을 통해 우선 보완하는 체계가 시급합니다. 또한 지역별 인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인 충원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PTSD와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전국 소방청 단위의 전담 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치료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소방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소방관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의 소방관 피드백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